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요 뉴스 기사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안구건조 신약 1차 목표 실패했다. 그러나 경쟁력은 충분하다. 라는 이제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읽어보면은, 요번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항체 신약 요게 이제 주평가 지표를 개선하지 못했지만은 경쟁 제품을 뛰어넘는 시장 가능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상업화를 위한 두 번째 삼상 임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이제 신약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을 먹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역시나 시장 주가 흐름은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임상 3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제약 신약주들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요런 차트 흐름이 나오겠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급락이 나오고 안 좋은 이슈로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겪고 그 다음 이후 임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하거나 이제 이런 슈팅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번에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이제 초입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요 아래 꼬리를 먹기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 투매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은 장중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는 투자들이나 가능하지 개인적으로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매매에 좀 대응이 더딘 분들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매매에 임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매매를 하기에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투자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전에 HLB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겪고 나서 기간 조정이 얼추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한올바이오로 넘어온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리스크? 추가 하락 리스크가 아니라 기간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간에 대한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을 공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 만약에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말고 이제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이제 헬릭스미스라던가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신약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임상에 대한 실패가 아니죠. 실패가 아니라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상 성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 올해죠. 2020년도 때 말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2016년도부터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차트인데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2017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만약에 물리더라도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혹은 더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2018년도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지금 이 이야기들 드리기 이전에 최근에 제가 투자 전략 잡았던 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아무래도 좀 제가 이야기 드릴 이후의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이후 19년도 후반부 때 제가 이 구간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이죠. 날짜로는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서 전략 잡아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11월 11일 날짜에 11월 중순에 제가 크게 이제 네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죠. 첫 번째는 지수 변곡점 구간이 온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부진하니까 이제 인맥주 전체 테마주들로 급등세가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쪽 테마주도 공략을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외인 기관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어디 있을까? 혹은 업종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대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쪽과 반도체 쪽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흐름을 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였냐면은 지수 변곡점 구간에 대해서 인버스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수 변곡점 구간에서 인버스로 대응하자라고 했던 시점이 11월 11일 날짜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11월 날에 이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수가 변곡점 구간에 오고 여기서 상승 아니면 하방이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방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인버스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 보니까 한 달이 지났죠. 12월 11일 날 여기서 인버스로 대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일단 코스닥 인버스는 일단 전략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략 잡아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즉 인버스 매수 이후 여기서 시장 빠지고 난 시점에서 인버스 매도로 마무리를 짓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보면은 이제 12월 27일 날짜가 되겠죠. 12월 27일 날짜에 이렇게 투자 전략을 이야기 드렸는데 요점만 이야기를 하면은 요번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단기간점으로 제약주 하나 담아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점 어디냐면 이제 바로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인데 여기서 제약주를 담는 이 전략은 뭐냐면은 단기간점으로 이번에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타고 간다면은 단기 과열 노려보고 공략을 하는 거고, 혹시나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빠지게 된다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에서 제약주가 아닌 반도체주를 담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언제냐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다시 사진을 보고 12월 27일이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이제 이 캔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략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제약주를 매수를 해서 그래서 이 3거래일 만에 무려 이제 15% 수익을 내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드릴 건 뭐냐면은 1월 15일 날짜예요. 1월 15일이면 오늘이 이제 21일인데 불과 이제 5일 전이죠.
이제 1월 15일 날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란과 미국에 대한 좀 대립으로 석유 에너지 관련주들이 유가가 이제 크게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유가 관련주들 뭐 흥국석유라던가 한국석유라던가 아니면 SH에너지화학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잡았죠. 단기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된 듯하고 이번에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매수 붙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 담아봤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다? 1월 15일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카톡방을 보여드려보면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흥국석유, 한국석유, SH에너지와 급등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0시 44분에 전량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근 시장 투자 전략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한번 그 석유에너지 차트들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흥국석유 같은 경우 요번에 15일 날짜면 이날이죠. 네. 이날 이제 공략에 들어가서 요번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제 전량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차트를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로 2016년도 때부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 투자 전략 이야기 들었던 거는 여기 구간이에요. 이 동그라미 구간에 대한 투자 전략이죠.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은 기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렇게 지금 16년도 대비해서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에서의 어떤 움직임이에요? 단기간에 이제 파동들에서 고점과 저점을 잡아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 트렌드 전략으로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슬슬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부분이고 왜 큰 그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1대1 거래죠. 즉 사람과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고 누군가는 고점에 팔고 반대로 누군가는 저점에 사고 혹은 누군가는 저점에 파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잘 볼 줄 알아야 저점에 파는 사람이 아닌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그 집단에 이제 모 집단에 예를 들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 집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여기서도 이제 1등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더 머리를 써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B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똑똑하기보다는 좀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는 말은 즉 A 집단에서 꼴찌를 하는 사람이 이 B 집단에 오게 되면은 1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참여자들이 많냐에 따라서 이 차트 역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본론입니다. 여기서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갑자기 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은데 비트코인이 방송해서 방송을 하는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가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판에 뛰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 좀 흐름을 바꾼 시점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비트코인 반영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8년도 1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저는 이제 방송을 안 봤지만은 본 사람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냐? 뭐 이게 뭐 비트코인 진짜 뭐 이거 완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은 비트코인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긍정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해서 이제 방송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 여기에 대해서 허황된 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언제다? 2018년도 1월 6일 날짜. 실제로 이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2018년도 1월 6일이 언제냐면은 여기 정점 구간이에요. 정점 구간 고점을 찍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되죠. 왜냐면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제대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는 투자들이 방송만 보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하락이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진짜로 가치 있게 보고 생각을 했다면은 여기서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인내심이 적은 사람들은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뭐 코인 대박 날 거다, 뭐 미래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도 2018년도 초를 고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돌리기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까지 이것을 이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정이 뭐냐면은 단기적인 투자들, 그러니까 단기 매물들을 버리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고인물들만 남는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고인물들만 남기까지의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은 과거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흔히 테마주들이나 이제 이런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죠. 조정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이 조정 기간이 2년에서 4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2년 정도가 이제 이 조정에 대한 그런 끝을 보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차트를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매도 포지션 잡고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였는데 최근에 여기 지금 추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돌리는 구간,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지금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외인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반도체들로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은 이 실적주들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명확한 명분이 생기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즉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단기 맥점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려왔지만은 지금 이후로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돌리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사든, 그러니까 누가 가장 싸게 잘 매수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지금 매매 전략을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도 사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과거 상승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빠질 수 있는 시장에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 이슈가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잘 생각을 하면서 현금을 쟁겨놓고 매수 전략을 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신고가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좀 돈 많은 투자들 역시도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라던가 그래서 지금 현금화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즉 지금 시장이 과열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증시지만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넘어온다면은 우리나라는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턴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따라가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미증시 하락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빠진다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 이후에 이런 급락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수급이 붙어야 되는 거죠. 세력 주체, 그러니까 외인이나 기관들, 자금력이 큰 수급 주체들이 실제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매수는 일단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은 이제 정확히 이제 좀 이거다 싶을 정도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중에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장중에 우리가 이제 달리는 말에 편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악재성, 이제 공포 구간에 올 때 담아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시장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켜본다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은 요런 뭐 신약주 뭐 요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 최근 전기차, 수소차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개별주들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들로 하여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지금 요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3분기 때부터 3분기 보고서 발표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실적주들 분석해서 모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저와 좀 의견을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너무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이제 올해 초에 사서 내년 말에 판단을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은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